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의 이상선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죠. 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유럽발 리스크가 잠재해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추석 앞둔 경계 심리도 발동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를 수 있었던 것 연기금의 지수 방어, 소방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1,500억 이상 순매수해주는 모습 있었는데요.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 듣고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내일장 위한 공략주 공개와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랄게요. 자, 먼저 1부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 그리고 이대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원해남 이대열 전문가님 어떤 분이실까요?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깃이 지금 공개됩니다. 프로는 결과로 보답한다. 매매 신호를 이용한 주도주와 테마주 매매. 차트 급소 공략으로 더블맨을 만든다.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의 개미허리 따라잡기 노하우 바로 공개됩니다. 네, 우리 이대열 원해남 멘토님 모시고 오늘 시장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장 중간에 보고 뭐 일하러 나가신 분들은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오늘 빠지지 않고 플러스로 마감했고 2,000을 지켰다고? 예, 1977선까지 밀렸던 날인데 뭐 우리도 2,000이 오늘 뭐 깨지나 했었지만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만만치 않게 2,000 때문에 좀 네, 상해종합지수에 제가 좀 벌벌 떨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2,005.26인가? 네. 예. 지금 뭐 중국은요 이번 주에 뭐 HSBC에서 이제 중국 PMI가 확정치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 지금 경기 둔화를 방어할 만한 정책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국 지수 2,000포인트라면 지난 버블이 한참 끼었을 때 6,000포인트 넘어갔을 때 그때 생각하면 뭐 상당히 싸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요원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2,000선을 방어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좀 한 듯 싶습니다. 뭐 앵커님께서도 뭐 서두에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지수 방어의 1등 공신은 연기금이었습니다. 장중에 2,000포인트를 좀 크게 하회하면서 또 중국에서 또 뉴스가 좀 날아들었습니다. 호재성 뉴스죠. 우리한테는 팍스콘이 이제 폭동이 일어났다 이런 뉴스가 좀 전해졌었는데 삼성전자 향 부품주들에 좀 호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갤럭시 2라든지 갤럭시 S3의 판매에 좀 상당한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2% 조금 못 미치는 가격까지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은요,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중에 매도세를 보이다가, 연기금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환매수 쪽으로 장 막판에 조금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조금 있는 장이었는데,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금일장은 혼조 양상으로서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조금 대변하는 그런 장이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변동성도 30포인트가 넘고 또 막판에 이렇게 플러스로 해서 마감시킨 점. 그렇다고 해서 내일장 전망이 밝냐? 글쎄요. 예, 오늘 장중분위로 봤을 때 지난주에 2,000포인트대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동향을 잘 보라고 하셨는데 뭐 짚어주셨지만 오늘 파는 줄 알았어요. 네. 뭐 당장 오늘 우리의 주가만 볼 게 아니라 미증시부터 살펴보면요. 네. 미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상승폭이 컸었다라는 점에서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바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죠. 중국에 대한 어떤 지수의 반등을 기대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 이르고 중국도 지도자가 이제 새로 바뀌는 그러한 시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체 때는 좀 불안하죠. 투자에 네. 대한 것들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영향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재료로 인해서 연기금의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지만 오늘의 연기금의 상승은 월말이다라는 그 보통 우리 뭐 윈도우 드레싱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매수세가 좀 일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그 140만 원을 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졌지만 오늘 시장의 그림을 본다면 저는 지수는 캔들의 흐름은 양봉이지만 조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조정이 조금 더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좀 들어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의 흐름 자체가 오히려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그 우리 본 박스권이다라는 횡보장세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일주일 내내 횡보장세를 보이다가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은 즉 차익 매물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수익을 봤었던 이익 실현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외국인들의 이 자금은 결국 우리 지금 뭐 신용 등급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계 자금은 장기 투자형이지 단기 투자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주식을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2천선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사야 될지. 2천에서 아니면, 장기로 네, 가기 쉽지 않죠. 네, 굉장히 네. 좀 불안하고 2,200 가두면 에이 그거 얼마나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네. 때문에 다소 좀 혼란스러운 국면이다라고 봤을 때는 오늘 밑꼬리가 길게 달고 올라온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정에 조금 더 지루한 연장선으로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팍스콘 얘기가 없고 삼성전자가 안 오르고 외국인들 선물 막판에 매수가 없고 연기금만 오늘 샀다. 빠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나저나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이 이런 얘기를 2주 연속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증권건설이 시소의 한 축이고 다른 시소의 한 축은 이제 뭐 대선 정치 관련 테마. 네. 같이 갈 수는 없다. 하나 오르면 하나 떨어지고 오늘은 보니까 특히 안철수 테마만 보면은 뭐 같이 증권건설 빠져 안철수 또 빠져. 아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문재인 테마주나 안철수 테마주는 팔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마 하락이 좀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이 정책 쪽 특히 정책 관련 종목군들의 이제 시세 조정 얘기가 또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대중주라고 할 수 있죠. 건설, 증권, 또 테마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대중주지만 대중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빠져나간 곳에는 결국 개인들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마주들의 위축이 있고 이 테마주들에 물려 있으면은 일부 자금의 흐름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개인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건설주들 장 끝나고 보니까는 미분양 그 주택들, 미분양 아파트들 5년간 그 세금을 감면하겠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건설업종은 계속해서 경기를 좀 부양해 보자 하는 그러한 그 노력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어떤 흐름보다는 조금 크게 보셔도 뭐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여지는데 지수 관련 종목군들이 증권주만큼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증권주에 네.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 그러면은 이제 이미 무덤이 좀 돼버린 사실은 이제 본인이 약간 관을 짠 느낌이 있어요. 개인들이 직접 돈을 넣었는데 그렇죠. 너무 많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지금 안철수 뭐 안랩만 두고 봐도 이게 며칠 새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이러니까 못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죠? 결국은 참 안타까워요. 사실 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경고등이 계속 이렇게 켜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을 한다 그랬는데 왜 빠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을 네, 잘 네, 이렇게 네. 연관지어 못 읽으시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런 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뉴스화가 활자화가 됐다라는 거는 공정 공시와 같다. 네.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 선반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확정이 된다면은 물론 대통령이 됐다는 아니잖아요. 후보 네네. 등록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뭐 써니전자라든가 관련 종목군들 어마어마한 시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안랩도 마찬가지로 이미 예견된 그런 하락이었는데 결국 개인 투자가분들은 들고 있어서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지금이 이제 공포 구간으로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결국 공포 국면에 들어가서 들고 있다가 침체 국면에 토매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더 조금- 빠졌을 때 팔게 네. 된다. 그러니까 보통 예. 공포 국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고 침체 국면은 약간의 어떤 뉴스에 의해서 신용이라든가 이런 장고들이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포 국면에 현재 있는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리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선수들의 그 리그에 아마추어들 들어가서 수익 내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장 어떻게 될지 시장에 대한 일단 전망부터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대열 전문가님, 내일장은 네, 내일장 상승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내일장, 예, 그러면 3일째 오를 거다 이런 얘기십니다. 원해남 전문가님은 내일장. 저는 내일장을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 상승 감추셨는데 지난주에도 예. 이 모드는 상승 모드인데 탄력은 죽을 것이다. 예, 같은 의견이세요. 네, 올라도 그렇습니다. 뭐 소폭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소폭 상승도 상승이니까요. 네. 그렇죠. 자, 우선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그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상존을 합니다만은 경기 위축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조금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투신권들을 중심으로 해서 펀드 환매 자금들이 또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지수 시장에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큰 이 삼성전자 쪽에 지금 그죠 팍스콘 사태로 인해서 좀 호재성 뉴스가 있다 보니까 지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과 일본의 그 생각그 열도를 둘러싼 이 분쟁 역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뭐 자동차라든지 그 대일본과 그 경쟁하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기타 전기전자 관련한 시장이 중국 쪽에서만큼은 적어도 우리 그 대한민국 제품들이 선호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그것이 꼭 내일일 필요는 없겠지만 금일 이 생각과 열도를 둘러싼 이 그 뉴스가 지금 뭐 충돌 직전까지 간다 뭐 이런 그게 지금 돌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반짝해서 뭐 그 대일본과의 경쟁 그 기업들이 상당폭 매수세가 좀 유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그 좀 비춰봤을 때에 추세적으로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여전히 박스권 내에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20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2000포인트에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금일보다는 적더라도 몇 포인트 정도는 좀 올라주는 모습 한번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저희가 또 이제 여쭤보고 또 대답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약간 혼조된 국면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지는 뭐 크게 급락은 없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크게 급락보다는 지금 여전히 뭐 혼조 국면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올라갈 건데 그 와중에서 이제 그 유동성을 지금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가 좀 문제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이 하락적으로 빠져들라 그러면 경기에 대한 위축이 확인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유입되고 있는 이 유동성들이 스탑된과 동시에 반대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시장은 완전 급락세로 돌아설 거예요. 생각 이상의 폭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유동성 자체는 뭐 외국인들 그 흐름을 그죠 최근에 보게 되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환율도 급격하게 오르기보다는요 지금 하방 경직성을 조금 보여주면서 좀 눈치 보기 장세를 조금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굳이 지금 뭐 하방 쪽으로 열어둘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트레이딩 하신다면 오히려 그 작은 종목들 있죠.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뭐 중형주도 좀 부담스러워요. 아예 그냥 소형주로 해서 트레이딩 하시다가
뭐 경기 지표 발표라든지 아니면 그 아예 그냥 방향성이 위쪽으로 딱 정해지면 그때 대형주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네. 차트들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트레이딩 위주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게 제 전략의 의견입니다. 네, 요즘은 뭐 중형주도 이만하게 대형주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네, 사실 그렇죠. 중소형주 얘기하셨는데 아마 네. 개인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포트 딱 열어보면은 그나마 좀 가는 게 중소형주이실 그렇죠. 거거든요. 잘 고르셨다면은. 근데 중소형주, 그런 중소형주마저도 소외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어떤 이제 중소형주? 중소형주 중에 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차트가 예쁘다고 중소형주 딱 잡았는데 그게 또 테마랑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또 그 네. 이 종목들의 특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돼요. 차트가 예쁘다고 뭐 특히 뭐 소형주들이 많죠. 예, 잘못 건드리게 되면 뭐 안철수 테마 연관이 돼가지고 또 폭락을 맞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그 찾아보시게 되면 그 테마 정치 테마하고 좀 별개에 있으면서 IT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그런 다른 업종들이 좀 있겠죠, 그죠? 근데 뭐 예. 엔터나 이런 거 하는데 요새 신고가인데도 그냥 아유 모르겠다 하고 매수해서 체결되면 하루 만에 이만큼씩 네, 그런 케이스는 이제 뭐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아, 예. 공중에 떠 있어서 그죠? 떨어질 때는 칼날이 돼서 돌아오는 것들을 굳이 위에서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방향은 우상향 방향인데 예, 아주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서 언급드릴 수는 없겠고 네. 예, 한번 그 소형주 위주로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게 되면 의외로 이제 테마주 외에 예, 그 정치 테마 외에 한번 해보시게 되면 꽤나 좀 재미있는 트레이딩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대일 전문가님 이따가 혹시 시간 남으시면 몇 종목 가르쳐 주실 거죠?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자, 원해남 전문가님 그러나 내일장 하락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내일이면은 추석 D-5. 네. 일단은 심리적으로 휴일이 이제 많이 생긴다라는 거. 두 번째는 추석 자금을 통한 어떤 법인들도 마찬가지고 네.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좀 팔아놓을 수 있는 휴일이 길다라는 거. 언제 어떤 변수가 특히 미국 증시가 이제 고점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몰라서 주식을 좀 팔고 싶어하는 심리가 나올 거다라는 점이고 투자자별 동향으로 돌아가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지금 소극적입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연기금이 사줬지만 소극적이고 선물 시장을 갖고 굉장히 교란을 하게 되죠. 네. 이 차트를 한번 잠깐 잡아줘 보시면은요. 지금 요게 우리 그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건지 아십니다. 지금 양쪽이 주로 다 파랗거든요. 이게 옵션 시세표다라는 즉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는 행사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풋 옵션이라는 거는 하락 쪽, 콜 옵션은 상승 쪽인데 네. 양쪽이 둘 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에서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파생 투자자들 입장에서 양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수가 크게 오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네. 콜도 매도, 풋도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프리미엄만 감소를 하고 있고 장중에 선물 지수의 등락으로 인해서 단기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네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시장은 일단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내일 같은 경우도 오늘 밑꼬리가 길게 어떤 재료로 인해서 올라왔지만 거래량이 수반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물량들은 바로 차익 매물로 나올 수 있고 오늘 밤에 미증시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오히려 주식을 좀 사보겠다라고 대형주라든가 이런 네네. 쪽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주 후반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이때로 좀 잡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미국 증시도 뭐 특별한 일 없는데 이제 슬슬 뭐 차익 실현 매물에 이런 효용사들이 붙으면서 약간씩 빠지는 모습도 장중에 있거든요. 좋습니다. 내일장 과연 소폭 오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오늘 장중에 그랬던 것처럼 하락을 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두 분의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얘기 들어볼게요.